미국에서 미중 수교가 이루어진 이래 가장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미 텍사스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을 72시간 내에 짐을 싸서 나가라는 역대급 조치를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의회는 7월 들어서 중국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만 이미 어느 정도 이와 같은 중국 압박 정책은 예고되었습니다. 바로 공산당 자체를 미국에 입국 금지시킨다는 것이고 심지어 미국 내에 공산당을 색출해서 추방시킨다는 미중 수교 이래로 가장 강력한 정책으로 봐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국민들의 막강한 지지를 받고 있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각종 강경책을 쏟아놓을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70%가 중국과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반중 감정이 고조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집중 포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에 있어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에 미중 간의 갈등을 한국에 쏟아부은 적이 있으며 미국은 중국 세력을 미국 땅에서 추방한다는 국가 간의 최고의 조치를 발동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으로 압박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앞으로 벌어질 미중 간의 갈등 간에 한국이 어떠한 포지션으로 있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LG는 화웨이와 멈춰라. 미국이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을 추방하는 발표를 한 바로 그 다음날 한국 LG의 화웨이를 정조준했습니다. 미 국무부 부차관보인 로버트 스트레이어는 LG U+가 화웨이와 거래를 끊는 걸 촉구했습니다. 그는 LG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심각히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서 한국의 업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에 한국이 중국과 중요 부분에서 적절히 정리해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작년부터 미국은 미군 부대에 LG U+ 통신망을 사용 금지시키기도 했으며 한국의 화웨이 관련한 압박을 직간접적으로 해왔는데 앞으로 미국에서 좀 더 노골적으로 압박을 시작할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 15일경에 한국에는 SK와 KT같이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는 업체들도 있다며 우회적으로 LG U+를 겨냥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미중 사이 이슈에서 여지없이 한국이 또 등장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옵니다. LG U+가 화웨이를 사용하는 것이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여론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껄끄러운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미중 사이 이슈가 터지자마자 한국에서 화웨이 사용 반대에 동참하라는 압박이 곧바로 등장한 것은 한국 입장에서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기에 또 시작인가 하는 국면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강대국 사이에 새우등 터지는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문제는 트럼프 대선을 앞둔 상태로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트럼프 선거 끝날 때까지 한국 시달릴 듯. 아무래도 이러한 극단적인 미국의 움직임은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적극 활용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대통령의 선거에서 기존 대통령의 연임을 돕는 것은 전쟁 혹은 전쟁에 버금가는 국가 간의 갈등인데 현재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은 코로나로 인해서 갈수록 낮아지는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역전쟁보다 훨씬 터프한 중국 강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거론된 바와 같이 미국 국민의 지지를 더불어 미국 내 여야 당파를 초월한 중국 제재가 이뤄지므로 트럼프는 이제 4개월 정도를 남겨둔 대선 레이스에서 본격적으로 중국을 타겟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전쟁론자는 아니기 때문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이는 대신에 무역은 물론이고 중국 관련 온갖 강경책을 쏟아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타임스는 22일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대실패를 걱정하는 트럼프 캠프 전략가들이 지지층에게 호소하며 반중 메시지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이제는 별로 카드가 없기 때문에 중국 밀어붙이기에 거의 올인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추방 명령 이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전역에 있는 중국 공관들은 언제든지 전체를 추방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워싱턴 DC 소재의 대사관을 포함해 모두 7곳에 중국 공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중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미국은 중국 공관을 순차적으로 추방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단교 수준까지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입니다만 트럼프 재선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이 가운데 한국은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일종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한국에 떠오르는 압박들. 미중 간의 심각한 갈등 양상이 한국의 자칫 무거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역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중국에 공급되는데 이에 미국이 개입되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은 인텔과 같은 업체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손을 써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미중 갈등이 격화됨으로 인해서 한국의 주요 산업 분야인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확산될 위험도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입니다. 현재 미국은 LG U+를 화웨이 배제를 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삼성과 하이닉스를 상대로 이와 비슷한 의견이 공식적으로 나올 경우 한국은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 반도체에는 미국 업체들도 다수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근거로 한국을 압박한다면 매우 어려워집니다. 결국 미중 간의 줄세우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 많은 나라들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설 수 있습니다. 중국은 재빠르게 우군 확보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 국가와 코로나19 대응 외교장관 특별 화상회의에서 미국 일방주의를 반대하자며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남미나 카리브해 연안은 미국 턱밑으로 미국의 텃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들인데 중국은 과감하게 미국 일방주의를 몰아내자며 중국이 코로나 백신 차관을 1조 원가량 제공한다며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시노백 제약회사가 현재 코로나 백신 2차 임상에 들어갔고 이것이 완성이 되면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노백은 현재 브라질에서 3차 임상 실시 중인데 이것을 전세계 공공재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양국의 동맹 줄세우기가 가속화될 것이며 더욱 구체적 모양새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당장 2022년에 계획되어 있는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 미 중간 라인이 반반씩 갈라져 버리는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홍콩의 SCMP는 1980년대 미소 냉전 시기 양 진영이 상대국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에 불참한 바 있는데 신냉전으로 불리는 최근 분위기상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현재 남중국해에서 첨예한 군사적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발적으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여지없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관측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의원들은 벌써부터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이 개선되지 않으면 올림픽 개최권을 철회하자는 법안을 마련해 IOC를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마그누스 교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잠재적 화약고가 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메달 집계를 보면 상위권 국가들의 불참은 중국에 분명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평창 대회 당시 노르웨이, 독일,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 6개국이 전체 금메달의 절반 이상을 휩쓸었는데 이 가운데 캐나다, 미국, 스웨덴 등이 최근 중국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미국 주도로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참여하는 파이브 아이즈 동맹이 기술 무역 이념 등 다방면에서 중국과 긴장을 높여갈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중국 책임론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마지막 고비를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함으로 해서 제대로 불을 질러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형 대통령으로 말로만 중국을 때렸지 실제로는 중국에 노골적인 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재선이 달린 문제에만큼은 누구보다 영리하고 과감한 수를 던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최초로 북한 땅을 밟는 등 쇼에 가까운 이벤트성 조치도 매우 잘하는 성향이기에 가을쯤에 들어가면 상당히 자극적인 미국은 중국의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캠페인을 들고 나와서 반중 감정에 불을 지피며 자신들의 지지층 및 중도표를 적극적으로 끌어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트럼프의 대선만의 문제라면 트럼프 캠프에서도 신중했겠지만 신장 위구르 자치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 미국은 자국뿐만 아니라 서방의 정치인들을 포섭해서 대대적인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에 나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면 한국은 베이징 올림픽에 참여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선택의 기로에 놓을 것입니다. 한국은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미국의 올림픽 보이콧에 적극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 교류가 활발한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사드를 능가하는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문제는 그야말로 신냉전을 상징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단 이것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철회될 것으로 트럼프 재선 시에만 미중 갈등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미중 간 군사 충돌 가능성 가장 높다. 그러나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이후로 도강양회, 즉 자신의 힘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기다리는 전략에서 벗어나 중국의 힘을 드러내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를 틈타서 미국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 대만과 같은 국가에 정찰기를 띄우는 등 미국 부재의 틈을 가볍게 보는 상황이 연출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힘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만약 중국이 대만에 군사적 진출을 한다면 즉각 미국과 충돌할 것이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미중 갈등을 불지를 것이라고 호주의 싱크탱크 연구소인 데이비스 선임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중 간의 갈등은 트럼프 대선과 맞물려서 연일 최악으로 치닫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절대 지지 않는 기세로 대응하기 때문에 자칫 이 가운데 한국의 불똥이 튀지 않을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러 차례 자신들에게 막대한 흑자를 보는 한국이 좋지 않은 선택을 내리지 않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온 바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중 갈등은 한국 입장에서 어렵고 적절한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지난달 30일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거 초청했습니다. 여기에 베트남 50개 지방정부가 출동하여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해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바이러스 사태 이후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과 개최한 첫 대규모 투자 상담회였습니다. 베트남이 이같이 행사를 연 이유는 한국은 베트남에서 누적 외국인 투자 1위 국가이지만 올해 투자 규모는 오히려 밀려나는 등 주춤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브이타이선 베트남 외교부 차관은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의 전문가와 기술자 등이 예외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장기적으로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또워이제 등 베트남 현지 언론은 올해 2, 4분기 베트남의 국내 총생산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일반 통계국에 따르면 올 4월부터 6월까지 베트남 국내 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0.36% 성장한 데 그쳤습니다. 베트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선방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의 베트남 GDP 성장률은 무려 6.73%였습니다.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한국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과거와 같은 신뢰를 잃은 베트남이지만 지금 추락하는 베트남 경제는 한국의 투자 없이는 살아나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은 과거와 같은 전폭적인 한국 기업의 투자를 받으려고 하지만 이제 한국의 기업들은 베트남의 위기 대처 과정에서의 불안정성을 확인하게 된 만큼 베트남이 아닌 다른 국가들에 대한 투자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베트남에 투자를 해놓았고 신뢰를 따지면서 완전히 배격하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베트남에 대한 신뢰를 잃은 한국의 관광객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다수 한국 관광객들은 관광이 재개되면 베트남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가겠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베트남 민간 항공국은 바이러스가 안정세를 보이는 국가들에게 7월 말에 국제선을 재개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지역 감염 사례가 30일 연속 발생하지 않는 국가라야 하고 이런 국가에서 입국해도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관광객들은 베트남에는 다시는 안 가겠다고 하면서도 더군다나 여행 가서 2주 동안 격리된다면 누가 가겠느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지난달 30일 한한령 해제라는 국내 보도가 나오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여행기업 트립닷컴의 온라인 여행사 시트립이 1일에 한국 관광상품을 판촉하는 슈퍼버스 라이브쇼를 진행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최대 여행사인 시트립은 중국과 한국 여행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또한 이 쇼에는 트립닷컴의 공동창업자 란젠장 회장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한국 특집 쇼에서는 인터컨티넨탈, 쉐라톤, 신라호텔 등 국내 유명 호텔과 에버랜드, 남이섬, 스키장을 비롯한 여행상품 60여 개가 중국 메신저 유책과 시트립을 통해 판매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품 이용은 감염병으로 인한 출입국 제한 등 재반 상황이 해결된 이후에나 가능할 예정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쇼는 한국의 방역관리와 안전을 증명하는 한편 일상적인 교류가 회복되는 대로 한국이 인기 관광 목적지가 될 것이라는 중국 여행업계의 기대를 반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의 시장은 이미 한한령 해제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돌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호텔 등 여행 관련주는 물론 엔터테인먼트 미용 등 관련주들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관련 뉴스를 전하는 언론들은 중국 여행객들이 몰려온다는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바이러스가 잡히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이냐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중국 관광객이 국내에 입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현재 항공사별 노선 하나만 제한적으로 운항 중이고 국내 입국 역시 특별허가를 받은 비즈니스객이나 연구자들만 가능합니다. 그의 방문객의 경우 각 방문국에서 14일간 격리되고 전체적으로는 최대 한 달 가까이 격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관광공사는 해명 자료를 내고 중국에서 한국 여행 프로모션이 나온 것에 대한 다른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감염병 사태 이후 중국 최대 여행업계 수장이 한국 관광의 매력도를 최우선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중국 내 한국 관광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잠재돼 있다는 걸 확인한 것이 이번 이벤트의 가장 큰 수확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에게 감염병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있고 최근 홍콩 보안법까지 지탄을 받자 한국에게 손을 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결국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발효하자 곧바로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박탈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사장비를 홍콩에 더 이상 수출하지 않고 국방이나 상업에 함께 쓸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중국과 같은 제한을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중싱통신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이들 회사로부터 장비를 사들이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세계를 연결하는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유경제 도시였던 홍콩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의 위기는 중국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으로 수출할 때 25%의 관세를 물어야 했지만 미국은 홍콩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고유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은 반제품을 홍콩에 보내 완제품을 만들고 홍콩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경제 성장을 하면서 홍콩의 금융 허브 기능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을 상장시켜 적극 활용해 왔습니다.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대부분은 홍콩을 통해 흘러들어갔고 홍콩에서 발행된 주식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2조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콩에 대한 특별주의 박탈은 중국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같이 수세에 몰리자 과거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으로 묶어놓았던 한알령을 풀어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과거 사드 보복과 최근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지만 이 사태가 끝나고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늘어난다면 경제가 회복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입국 기제를 7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에 대한 90일 비자 면제 중단이 계속되면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실상 입국 금지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다음 달부터 대만과 브루나이와 사업 목적에 한해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1차 입국 규제 완화 대상국에 포함된 베트남, 태국,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이 이은 것으로 이르면 올 가을부터 사업상 왕래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을 이번에도 입국 규제 완화 대상국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대만은 허용해 주었습니다. 일본은 공항에서의 유전자 증폭 검사 체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에 대한 규제 완화 시 예상되는 다수의 입국자를 검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과 불편한 관계 때문에 입국 허가를 미루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일본은 여전히 수출 규제를 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역사의 격과 한국에 대한 견제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G7 참여를 반대하고 WTO 사무총장 출마 또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차기 WTO 사무총장 유력 후보로 꼽히던 아일랜드 출신 필워건 유럽연합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총장의 유력 고지에 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3대 은행 중 하나인 미쓰이 스미모토 파이낸셜 그룹사나 일본 종합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관리 이후 탈일본화를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이 전년 대비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한국에서 수입차 다각화와 국산화 등 탈일본화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를 쓴 무코야마 히데이코 수석주임연구원은 일부 품목에서 한국의 국산화 속도가 일본의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코야마 연구원은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국산화가 그다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지만 실제로는 한국에서 상당히 순도가 높은 불화수소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 현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업계에서 걱정하는 의견을 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에서도 수출 규제 타격은 일본이 입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반도체 대국인 한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면 일본 소재 산업이 받을 타격은 클 것이라고 밝혔고 도쿄 신문은 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에 왜 경제 급소 찌르기로 대응했냐고 반문했습니다. 일본 종합연구소의 무코야마 연구원은 강제 징용 피해 배상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이 추가 제재를 한다면 이 역시 일본 경제에 되돌아오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조치는 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수출 규제로 가장 뜨거워졌던 것은 일본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보이콧이었습니다. 최근 대마도에서는 참혹한 광경이 연출되며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대신 한국 쓰레기만 밀려들고 있다며 아베가 다 망쳤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인 90% 이상이 줄었고 과거 한국 관광객이 유발한 1,000억 원의 경제 효과는 단번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대마도 주민들은 TV를 보면서 아베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말하며 간혹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마도 주민들의 말처럼 어처구니가 없는 짓을 하고도 아직도 아무런 반성이나 사과 없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나 역사 왜곡을 멈추지 않는 아베 정권에게 한국 국민들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 제품 불매는 운동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가고 있고 일본 여행은 이미 입학해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도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힘을 합쳐 잘 극복해내고 있고 바이러스 사태도 모범적인 방역과 개방적인 경제 정책으로 전 세계 주목을 받으며 위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일본 방송에서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일본인 리포터는 짐 로저스에게 일본인들에게 어드바이스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짐 로저스가 한 말은 일본을 떠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 투자금을 다 뺀 것으로 알려진 짐 로저스는 일본을 떠나야 하는 이유로 일본은 빚은 늘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인 리포터는 일본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